어떻게 그 공공장소에서 그런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쟤네들 오늘 왜 반대를 안 하지? 저는요, 참, 정말 이런 차관이 경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야당은 집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여당에게 견제하고 지적할 야당이 없다면 그것은 일당 독재이며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자유한국당을 거쳐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대표로서 가장 앞장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경제 등 많은 정책들에 대해 비판해 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실한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고 질타를 하며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등 여러 정치적 방식으로 야당은 여당을 견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야당의 이런 정치적 반대 행위에 대해 여당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목 잡지 마라. 반대하지 마라. 즉 반대만 안 하면 우린 국정을 잘 끌고 나갈 수 있는데 너네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여당 민주당은 더 나아가서 총선에는 야당 심판이라는 구호까지 들고 선거를 치루었죠. 문정부 집권 3년차에 정권 심판도 아니고 야당 심판이라니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책을 펴내니 반대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가만히 냅두면 나라가 망해도 좋으냐.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여당의 말이 맞을 때도 있고 야당의 말이 맞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외교, 안보, 경제, 성적표를 보자면 매우 불만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며 여당의 발목 잡지 마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 인사 한 명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하필 야당의 전사 중에 전사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에게 딱 걸린 겁니다. 여성가족부의 김희경 차관이 키득키득대며 쟤네들 왜 반대 안 하지? 이런 말을 한 것인데요. 야당 의원들을 국정을 이끌고 가는 동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적이라고 생각할 법한 발언입니다. 이를 듣고 장 의원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장 의원은 어제 국회에 출석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에게 이를 두고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정말 총선 후에 입지가 더 좁아진 야당이지만 할 말 하는 것을 보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런 야당 의원을 어찌 응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약해졌다고 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약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야당이 약해지면 말 그대로 여당은 더욱 무책임하게 국정을 이끌 것이고 자연스레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야당이 선거에 참패했지만 국민 10명 중에 4명은 야당을 열렬히 응원한다는 것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전부 야당이 되어 옳은 목소리를 낸다면 이 시국을 언젠가는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부 장관님께 현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차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희경 차관님. 오늘 저희 이소회에 와가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심사하는데 왔었어요. 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고 제가 엘리베이터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차관이 직원들하고 키득키득 되면서 쟤네들 오늘 왜 반대를 안 하지? 이런 농담을 하고 있어요. 장관, 차관의 인식이 국회에 와서 법률 심사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직원들까지 끼려 돌아가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떻게 그 공공장소에서 그런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쟤네들 오늘 왜 반대를 안 하지? 저는요, 참, 정말 이런 차관이 경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심각하게 이 아동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관이 국회에 와가지고 공공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키득키득 대면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주의를 줬어요. 얼굴이 벌게 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냥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그러든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차관의 행위에 대해서. 예, 제가 주무장관으로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원님께 진심 사죄드립니다. 그런 차관이 여가부의 차관의 자격이 있나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 아청법이 오래 계류되어서 이제 통과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그런 발언이 나온 게 차관님께도 이해가 됩니까? 그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거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어떤 의원 보고 쟤네들 왜 반대 안 하지? 누구 보고 지시하는 겁니까, 그거 지금? 네,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를 바라보는 인식, 생각, 사고. 차관 자격이 있나요, 그 사람이? 제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법 통과에 협조해 주신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적인 법사위에서는 그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N번방 관련 법안에 대해서 아청법까지 포함해서 수용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제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과합니다. 예, 장관님, 장관님 사과는 좋고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국회의원을 개인적으로 향해서 쟤네들 이런 표현은 안 되겠죠. 돌아가면서 안 듣는 데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단단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한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김도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오늘 집시법이 불행하게도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지금 전체회에 계류되었습니다. 오늘 집시법이 민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오늘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아마 국가무질서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집시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반대할 때의 논거가 이렇게 통과되면 또 헌법 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게 아닙니다. 이미 집시법 11조 4호에 유사입법례가 있듯이 예컨대 이런 겁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볼 때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의 일반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될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국무총리 공간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5개 집회 시위 경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5개 집회 시위가 아닌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그래서 대안이 나온 게 요걸 그대로 취지를 담아갖고 한 게 행안위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 옆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재판을 할 겁니까? 헌법 재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걸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 의원들 다수가 이러한 무정부 내지 무질서 상태를 초래하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릴게요. 헌법 위반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예시대로 그대로 지금 개정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정말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앞에서